어떻게 보면 이제 4번 포지션의 어떤 침체와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은 물론 제도적으로 봤을 때의 장점이 이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침체된 어떤 그 경기, 또 경기에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높은 테크닉의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국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각 종목 중에서 농구가 가장 저조한 시청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결국 챔프전을 하는데도 이 시간 변경을 해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계하는데 야구가 하게 되면 어려움, 또 야구보다 축구나 배구한테도 밀리는 현상,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률이 이 TV 매개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농구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지만 다만 제도적으로 KBL에서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2군 활성화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과거의 2군 제도보다는 지금 퇴보한 2군 제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 이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대학 관계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취업에 어느 정도의 이 퍼센테이지를 해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 이것을 어떤 공유를 해서 대학 관계자들의 이런 어떤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한 KBL도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제가 단점과 장점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단점보다는 지금 장점이 많다고는 보지만은 결국 이게 이제 팬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서실장 사표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네티즌들이 결국은 야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은 KBL도 결국은 이런 네티즌의 야당 역할을 좀 수용해 갈 수 있는 아량을 앞으로는 좀 베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그 농구 이제 기술적 문제로 얘기를 들어가서요. 장점은 이제 좀 더 나은 농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사실 용병이 큰 선수들이 큰 용병만 들어와서는 보여주고, 용병 큰 선수들 보여주는 게 이제 안에서 하는 농구, 덩크슛 하는 농구만 보여줬는데, 사실상 적은 선수나 기술자들이 들어오면 또 보다 좀 빠른 농구, 또 보여주는 농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김대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국내 선수가 이제 위축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국내 선수가 위축은 되지만은 그 KBL에서 어떤 제도상의 보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선수들을 뭐 6라운드, 1라운드라든지 국내 선수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은 그 단점은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쿼터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좁아지고, 또 해당 포지션 선수들, 특히 국내 빅맨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농구 선수, 프로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포스트 플레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 출범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선수들,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가운데 빅맨 자리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외곽으로 겉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 선수들이 외곽 플레이를 겸비해서 뭐 이제 지금 그 LG의 김종국 같은 선수들이 점점 거리를 바꾸고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득점대가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이게 꼭 그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대회에서 한국 농구만의 스타일이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프로농구 경기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4경기 또 플레이오프로 가면 그 이상의 경기를 소화해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국제대회를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뭐 소집해서 그 국내 선수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실제로 현직에 있지만 남자 농구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외국인 선수도 뭐 똑같이 뭐 2명은 아니지 똑같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프로도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뭐 장점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 제 여자 농구 입장에서 삼자로서 봐서는 그래도 결국은 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외국인 선수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외국인 선수 2명 같이 뛰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둘이서 공을 주고 받고 플레이를 많이 하고 국내 선수는 아무래도 뭐 정말 뭐랄까요 뭐 수비만 열심히 하든지 뭐 아무래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볼거리가 조금 많이 제공이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시청자들도 그렇고 다 좀 식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구가 뭐 조금 그냥 인기 하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를 물론 뭐 중요하지만 조금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국내 선수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게 지금 뭐 아까 박충정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결국은 자국 선수들이 조금 더 리그에서 좀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결국 국제 경쟁력이라는 게 조금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2명 선수 다 뛰는 이런 부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반대 입장입니다. 네.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을 그 단신자를 한 명 더 쓰게 됐을 때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아까 위성호 우리 감독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 선수들끼리 볼을 다루는 문제가 많아졌을 때 사실은 또 국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 팬들이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준 높고 질 높은 경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3초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같이 지역 방어를 쓰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좋은 경기력은 과거에 이 일리갈 디펜스가 있었던 시절보다는 좋은 경기력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아마추어 지금 휘바 룰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많이 발전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요즘 국내 선수들이 그 테크닉이 부족하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 프로 KBL 원년에만 해도 용병 2명을 뛸 때에는 국내 선수들 20점 이상 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KBL에서는 15점 이상 하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선수들이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팀 연습이 많아져서 개인 연습할 만한 시간이 없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아니가 그 보통 팀에서는 여기 유 감독 계시지만 오전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에 본 연습 한 2시간 이상은 크게 많이는 안 하고 있는 편인데도 팀 연습이 많아서 개인 연습을 못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수들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자기 개발에 더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개인이 좋은 그 기술 좋고 개인이 좋고 이런 선수들이 뛰면은 물론 화려하고 그래서 관중들도 좋아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그 테크닉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봤을 때는 그 외국 선수들도 이래서 KBL의 흥행이 유지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중요한 거는 국내 선수들의 그 기술이 늘고 그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질 때 그 장기적으로 보면 KBL의 이 흥행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선수의 화려한 면이나 이 테크닉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눈요깃감이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국내 선수 그렇게 되니까 국내 선수들은 보조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 명이 뛰는 것도 사실은 그 선수가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어느 쿼터에 2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나머지 국내 선수들은 옆에서 보조 역할, 볼이나 날라다 주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경기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좋은 경기력이라는 게
그 개인이 좋고 테크니션들이 나와서 쇼하고 이러는 것들이 좋은 경기력인지 5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멋있고를 갖다는 게 좋은 경기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구 팬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런 경기들을 더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또 이 저득점 현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계 선수권대회 가서 봤는데 스페인의 가솔이라는 유명한 NBA 선수 있죠. 또 프랑스에도 NBA 유명한 선수 많습니다. 뭐 농구 기가 막히게 하죠. 이 두 팀의 경기에도 득점이 50점대가 나왔습니다. 50점대가. 그래도 관중들 환호하고 농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구가 득점이 많다고 재밌고 또 경기의 질, 내용이 중요한 거지 득점이 많다고 이거 흥행과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요. 이 흥행은 이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잘 이용하고 또 마케팅을 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흥행이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아까 뭐 말씀했지만 워낙 선수층이 워낙 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자 농구 한 10년째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년 여고생을 뽑아서 그런 일은 하면 실질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외국인 선수 이런 부분 물론 뭐 결국 프로라는 거는 재밌는 농구를 해야지 관중이 있어야 프로가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런 부분보다 다가가기 위해 앞서 국내 선수들의 얼마나 실력이나 이런 향상 올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제가 첫 여자 왔을 때 정말로 NBA 그 WNBA급 최고의 지금 외국인 선수들을 같이도 해봤고 지금 저희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25,000불 선수가 오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최고의 선수를 하고 해봐도 결국은 외국인 선수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됐고 지금 또 25,000불 선수라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높다는 건 똑같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외국인 선수 제도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선수가 얼마만큼 빨리 시급히 기술적으로 빨리 올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흥행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저 박종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 체육관에 뉴질랜드전 뛸 때 국내 선수들만 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중이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관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지금 제가 대표 선수를 가르쳐봤지만 기술 좋은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기술이 화려하거나 1대1로 누구를 제낄 수 있는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관중 꽉 들어찼고요. 또 하나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알기로는 농구가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외국 선수들이 들어와서 화려하게 뭐 멋있게 갖다 골 집어넣고 덩크슛하고 이걸로 그 흥행이 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번. 그 소통의 이제 부재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스포츠 조선에서 한국 농구 발전 포럼을 하는데 하나 이제 농구인으로서 섭섭한 거는 뭐냐면 왜 이것을 결국은 KBL이 주도를 하지 못했나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안이 지난 시즌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때도 공청회를 이것을 여러 번쯤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청회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이렇게 기자분들 많고 방송 관계자 또는 농구인 그 외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나왔다 그러면 바람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거치지 않은 것도 지금은 그 KBL의 이사가 각 팀의 단장들로 구성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이사가 없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10개 팀이 공의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팀을 위하는 그런 또 포석을 놓을 수밖에 없는 폐단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단발성에 그치고 만약에 총재가 내년에 다시 바뀌게 됐을 때 제도가 다른 방식으로 흘렀을 때는 또 하나 팀 관계자나 팬들은 아주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프로젝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을 KBL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그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김태환 그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일어난 걸 전체적인 농구인이나 구단 실무자들이나 또 일단 감독들하고 좀 의견 교육을 좀 했고 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여러 농구 팬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재학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장들의 의견이 따로 있겠지만 감독자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의견이 좀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그 제가 요 다음 질문이 있어서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뭐든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뭐 당장의 거를 보지 말고 좀 멀리 5년 10년 미래를 보고 그 준비를 좀 하고 어떤 안건이든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호 감독님께서 맞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조금 수렴하느냐, 좀 귀를 기울여 주느냐, 좀 그런 게에서 결국 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 그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그 농구가 결국은 관중 수가 줄어들고 시청률이 하락하면서부터 오는 이 문제점.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이 KBL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방편을 제시하자 그러면 제가 사실 OBS도 이제 해설을 하다 나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KBL에서 이 축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방송이 없으니까는 이 축구협회나 팀에서 방송국에 돈을 줘가지고 우리 게임을 몇 게임을 담당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를 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KBL에서 왜 그런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가느냐. 그럼 KBL의 행정이 만약에 대한농구협회처럼 가난하다 그러면은 아닐 텐데 이 KBL은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좀 더 매스컴을 이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협조적인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감독을 해봤지만은 사실상 팀의 단장님들이 감독하고 이렇게 그 이사회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부재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거를 좀 이제 각 팀의 단장님들하고 이제 잦은 대화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은 이런 것도 그 합의점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을 지적해 주셨는데 유재학 감독께서는 어떠십니까? 모든 게 제가 뭐 KBL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감독인데 원년부터 지금까지 그 감독자 회의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끼리 맨날 모이면 이제는 뭐하러 모이냐고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로 KBL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의 의견이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고요. 물론 나중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게 이사회에 저희 감독들의 의견이 올라가느냐 올라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KBL에서 일어난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밑에 사무총장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결정은 KBL 이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단장님한테도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어떤 결정, 그리고 뭐 소통의 부재죠, 뭐 그런 것들. 아까 김원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구계의 리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감독들도 농구계의 리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그 아까 하실 때 제가 손들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다 전부 다 농구 리더인데 농구계 리더의 현장에 직접 그 실무 담당하는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어떤 결정이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저는 어떤 아까 그 김찬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이사 제도가 좀 제가 이 감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자리를 스포츠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제가 뭐 농담이지만 5년 계약도 새로 했고 저는 가까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 현장의 각 감독님들께서 각 구단에 소속이 되어 계십니까? 구단 이기주의가 무조건 발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래프트에서 자유 스카웃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드래프트가 된 경위를 그때는 저는 있었기 때문에 몇몇 단장님께서 그 술이 좋으신 분들께서 모여서 갖고 그걸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농구가 잘 나갈 수 있는 거를 막으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야구는 그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혹시 KBL은 그런 거를 공개할 그 의향은 없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거. 왜 그 딱 농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주관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구계 리더들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 다 같이 공유된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회의실 안에서 몇 분이서 모이셔갖고 낸 결정이 매번 저희 한국 프로를 이끌어 왔는데 이게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관심이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농구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사실은 저희 감독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 회의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감독들 항의 그만해라고 그러고 시청률 떨어진다고 그러고 관중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농구 흥행이 떨어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쇄신이 된 이후에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이 좀 진행되고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뭐 처음에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외국인 선수 제대로 생긴 올해 새 시즌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좋은 선수가 왔을 때도 있었고 이번에 좀 그런 조금 약간 조금 떨어진 선수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다 육개구단 감독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서 좀 할만하면은 또 외국인 선수가 다시 가서 다시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좀 재계약 이런 부분이 부분이 있지만 대신 가장 큰 취지가 여자 농구가 당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캐칭 이런 선수한테 돈 외화 낭비를 좀 많이 한다 그런 게 조금 후계를 많이 실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단들이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뒷돈 거래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방지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한 3시즌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제도적인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해서 아까 뭐 박준희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한 9시즌이라든지 3시즌 정도는 좀 재계약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